9월 2일 수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3시 증권통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4.1%로 정리할 텐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등락률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감소율 6위 삼성전자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스마트폰의 실적 전망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들썩였습니다. 바로 핀테크와 사물 인터넷이었는데요. G2발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 출발했던 양대지수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비관과 낙관이 혼재 있는 구간 오늘장의 종가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1915.22포인트 0.05%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1890선을 깨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0.99포인트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0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흘째 매도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865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개인 쪽에서 308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서서 648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던 업종 확인됐는데요. 운송장비와 통신, 섬유의복, 은행 쪽의 동반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 이런 업종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상승했던 업종 보시죠. 오늘 자동차주의 강세에 따라서 운송장비 가장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56%, 통신과 섬유의복이 1.5에서 1.8% 상승, 의료정밀과 은행 업종이 1%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했던 업종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1.6% 가장 크게 내렸고요. 철강금속 1.48%, 종이목재, 화학, 운수창고가 0.8% 내외의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오늘 장중 내내 단연 두드러졌던 것이 자동차주 3인방의 상승세였습니다. 호재가 겹쳤습니다. 지난달 판매 실적 발표됐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예상과는 달리 호조세를 나타냈고요. 또 환율 역시도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 나왔는데요.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원엔 환율 역시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주가는 나란히 3%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했고 현대모비스도 역시 1%, 1.97%의 오름세로 20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관련주의 흐름 좀 더 보시면 만도와 현대위아,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까지 나란히 2에서 3%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180원 선을 찍어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0.46%,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17% 하락하면서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기록하는 가운데 내렸던 쪽으로 보시면 네이버와 KTNG 눈에 띄고 있습니다. 2에서 2.8%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오늘 유가 급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변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다가 다시 급락으로 돌변했습니다. 7.7% 간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45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원유 수요 가운데 최대 국가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수요 급감에 대한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화학주의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유화와 한화화인케미칼, 롯데케미칼 나란히 3에서 4%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GS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다소 되는 모습이었고요. 양봉을 기록했는데요. S-오일 같은 경우는 3%대의 하락세, GS는 0.87% 하락했습니다. 화학주 가운데 오늘 건자재 가운데 사마페인트와 KCC의 낙폭이 깊었는데요. 3에서 5% 하락이었고 반면에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현대 EP라는 전기차 관련주가 11%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은 사흘 만의 반등과 장중 고점에 마무리됐다는 점인데요.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종가는 678.02포인트 0.75% 상승했습니다.
개장 초에 2.27%까지 하락하면서 우려감이 커졌는데요. G2발 악재를 소화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장중 고점에서 5포인트의 오름세에서 주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수급 주체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 쪽에서 매수를 했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는 양상이고요.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따라서 지수가 끌어올려졌습니다. 개인 쪽에서 411억 원, 외국인 쪽에서 252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고 기관 쪽에서 651억 원 매도하면서 사흘째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 쪽에서 파는 업종 확인할 텐데요. 기타 서비스, 제약, 화학, 의료 정밀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했던 업종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6.66% 급등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3.4%, 종이 목재, 소프트웨어 3% 이상의 오름세였고요. 정보기기가 2.7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 업종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인데요. 2.45%, 인터넷과 건설, 비금속 나란히 1% 내외 하락폭, 가구 업종도 0.9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의 특징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주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좀 알아볼까요? 관련해서 일단 삼성이라는 그룹과 정부 쪽의 정책 차원에서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페이가 지난달에 출시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을 두고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죠. 4일부터 IFA 2015 유럽의 최대 가전 전시회가 열리면서 여기에서 삼성과 우리 기업들이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 있는 전시실을 꾸민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주의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자 인증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크루셜텍과 함께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크루셜텍도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중국 쪽의 수주 소식과 함께 또 이러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소식에 따라서 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자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도어락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삼성 SDS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IoT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도어락 같은 부분들, 전등,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주가 아래에서 더 보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8.6% 상승했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해서 오늘 또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16에서 25%의 강세를 보였고요. 다날도 12%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라운시큐어, K사인, 유비벨록스, 투비소프트 3에서 10%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도 2에서 6%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코나이와 효성 ITX 5에서 7% 상승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같은 통신 기업들도 IoT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요. IFA 참여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주가는 1에서 5%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런 사물 인터넷의 모멘텀을 받는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일러와 또 홈 블랙박스, 또 정수기인데요. 관련해서 주가 오늘 S1이 4.6%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의 약세가 오늘 좀 나타났는데요. 바이오와 의료기기주 약세였습니다. 특히 업종에 대해서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이 업종들이 사흘째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삼성 쪽에 모멘텀이 있는 소식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렸던 것이 바이로메드와 셀트리온인데요. 바이로메드는 3% 하락, 또 셀트리온이 1%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했던 것이 제넥신과 펩트론인데요. 4에서 5%대 하락, 메디톡스 이 대형주도 3% 하락하면서 47만 원대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 밖의 종목들 가운데서 의료기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뷰웍스와 메디아나가 4에서 5% 하락세, 아이센스도 2%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쪽에 직접 레모나가 진출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경남제약은 2%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또 이슈는 없었지만 투미팜과 에스텍파마가 7에서 12%의 강세를 기록해서 돋보였습니다. 선물지수 보시죠. 선물지수 현재 0.28%의 소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229.4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동향 보시면 개인 쪽에서 800계약대의 순매도, 기관도 600계약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 1140계약대의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통 3시 마감 시황 검이란이었습니다.